그리고 과학기술 인식도 잠깐 보면 돼. 자, 관악 두 글자, 아니 네 글자 뭐? 부극강병. 자, 과학기술이 부극강병 보탬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우대야 천시야. 우대. 이야기는 정해졌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저든 초기에 중에 무조건 구별하면 돼. 그러면 정확히 보여. 섞으면 안 보여. 내가 왜 가른지 알겠지? 15세기와 16세기는 완전히 갈라져야 돼. 그걸 조선 전기라 뭉뚱그려 했으면 그때부터 미친 거야. 절대 수업이 전기가 될 수 없어. 다른 세상 갖고 설명하는 거잖아. 전혀 다른 예를 갖고 막 섞어놓으면 돼? 혼란스럽고 머리 터질 것 같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가르면 돼. 내 이야기는 되게 단순해. 다른 걸 다르다 갈라놨을 뿐이야. 그래서 보시면 기술관 되게 중요시하겠지. 과학기술 중요시하니까. 너 믿어도 과학기술 잘해. 그럼 어째? 관직이 중요하잖아. 누구 봤어? 우리 영실이 봤잖아. 나중에 이 사람 무관직이니까. 내가 말했죠? 나중에 정 3품까지 올랐다고. 지금쯤 내가 말했죠? 뭐라고? 원스타라고. 노비가 별을 달았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할 말 다 있지. 그 교육은 어디서 담당했다고요? 우리 고려시대 때는 기술 어디서 가르쳤어? 국자감에서 가르쳤잖아. 너무 오랜만이야. 에? 국자감에서 유학만 가르쳐. 기술도 가르쳤던 거 기억나? 근데 공민왕부는 그게 아니었잖아. 기술은 가르치지 마라. 떼냈잖아. 어디서 가르친다? 해당 관청에서. 에? 그 전통이 조선까지 쭉 이어지는 거야.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성균관에 가르치지 않는다야. 그 해당 관청에서 가르쳐라. 에? 됐죠?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 봤던 게 잡과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천문학이야. 에? 왜 천문학이 중요하다겠어? 농사야. 에? 농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뭘 것 같아? 왕의 권위야. 에? 하늘과 이어지는. 그래서 하늘 보는 건 되게 중요해. 자, 우리 천문학 이야기 대부분 어느 왕 이야기야? 그냥 세종이야. 이게 과학기술 이야기 전부 다 세종이야. 따로 왕 아니면 다 세종이야. 그러니까 세종 아닌 것만 보면 되는 거야. 세종 아닌 것만 보는 거야. 첫 번째가 천문도야. 이게 세종이 아니야. 이게 그 유명한 이거야. 뭐라 써 있어?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게 천문도야. 자, 이게 재밌는 게 써 있지. 어느 나라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고요? 고구려 천문도야. 고구려가 하늘 열심히 했다는 얘기 혹시 기억나? 우리 신라 때만 첨성대도 있지만 고구려는 어째? 무덤에도 그런 걸 그릴 수 있게 무덤이 천장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 모듈임 천장 구조 뭐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 맞아. 고구려는 정말로 별자리 기가 막히게 봤거든. 그게 몇백 년이 지난 조선 때도 봐도 어째? 대체나 씨. 정말로 너무 잘 만들고 잘 그려놨어. 그걸 돌에다 새긴 거야. 돌이 새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돌에다 판가가 새긴 거야. 그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야. 멀리서 안 보이나? 그럼 책을 봐. 천상열차 분야도. 별자리. 기가 막히게 그려놨고요. 근데 이건 세종이 아니야. 어느 때? 태조에. 그러니까 이전에 걸 한 거니까 세종 때가 따로 필요 없지. 태조 때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관측기구를. 이제 천문만 하늘 봐야 하니까 관측기구를 시작한 거야. 그때 기여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우리 영실이 본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늘 보는 관측기구. 혼천이고 혼천지를 줄인 게 간단히 만든 게 간이고요. 그 간이를 얹어 놓을 수 있는 천문대를 만든 거예요. 천문대. 이건 기구지만 천문대도 있겠을 거 아니야. 보려면. 그게 간이대라 부른 거고요. 내용과 별거 없다? 이것이 집적돼서 뭐 만든대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늘 별자리를 정확히 다 읽어내기 시작할 거 아니야. 해와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기 시작했어. 그리고 화, 수, 목, 금, 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게 됐어. 화성도, 수성도, 금성도, 목성, 토성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게 됐어. 총 몇 개 천체야? 7개 천체가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뭐도 보여. 일식이 언제 온지도 알겠어. 해 움직이 아니니까. 월식이 온지도 알겠어. 조수관만 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겠어. 이러니까 정확히 어디도 보여? 우리 이 지구에서 한양의 위도도 보여. 경도도 보여. 그래서 하늘의 중심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극고도도 보여. 이제 뭐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주기, 우리 지구의 공전주기도 정확히 알겠는 거야. 그 공전주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당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런 일기 움직임을 알아야지 뭐냐 달력을 만들 수 있지. 그잖아.
1년이 공전주기라 1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달의 움직임이라 한 달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24절기를 정확히 알아내고 다 그럴 거 아니야. 그 달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 세계 세종 시기에 전 세계 몇 나라였을 것 같아? 딱 3개야. 그게 이슬람, 아라비아. 또 하나가 아라비아 영향을 받던 중국이야.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가 어디야? 조선이야. 근데 이슬람이 얼마 차이 나냐면 14분 차이 났어. 1년 주기. 1년 공, 그것도 대단하지? 1년 전체 공전 주기가 14분 차이 났다고. 계산 딱 해보면. 지금은 계산하면 14분 차이 나거든. 중국이 몇 분 차이 났을 것 같아? 중국이 그 보정봤어. 1분 차이 났어. 1분하고 조금 더 차이 났어. 우리가 몇 초, 얼마 차이 났을 것 같아? 30초 차이 났어. 그게 우리의 15세기야. 뻥 같은 이야기지. 이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이 유명한 뭐야? 칠정산. 왜 칠정산인지 알겠지? 7개 천체라니까. 해, 달뿐만 아니라 화, 수, 목, 금, 토. 그게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라 돼 있잖아. 7개를 정확히 계산해낸 거야. 그러니까 칠정산이야. 당시 이런 천체를 파악을 이해할 수 있었던, 달력을 제작할 수 있었던 나라가 중국과 이슬람이야. 아라비아야. 그들의 달력이 수시력, 회의력이야. 근데 그들은 우리가 위도, 경도가 다르잖아. 그리고 거기 한계치도 분명히 했어. 첫 번째 뭐일 것 같아? 이걸 정확히 이해하자야. 근데 여기도 분명히 한계 있다고 그랬지? 다시 이걸로 다시 이해해보자야. 그래서 그 시대로는 15세기는 가장 최고의 보정치를 만들어낸 거야. 그걸 어디에 맞게? 우리 한양에 맞게. 정확히 그 운행의 기법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때, 세종 때, 이 당시에 이제 성관, 나중에 관상감이 이럴 텐데, 얘들이 이제 일식을 예측을 할 거 아니야. 이거 만들게 된 계기도 있었어. 세종 때 노력을 해서, 필정선 전까지 일식 예측이 얼마가 틀린 줄 알아? 15분 오차가 생겼어요. 15분 오차가. 그래서 곤장 맞았다. 그래서 이걸 보정한 거야. 이제 얼마 차이 날 것 같아? 이제 1분도 차이 안 나요. 일식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디? 이제 우리 하늘을 가진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정확히 절기가 다 맞아. 1년은 24절기가 우리에 딱 들어맞고요. 일식과 월식이 딱 들어맞고요. 아니, 저수간만이 차도 정확히 탈움지도 아니까 딱 들어맞고요. 그러니까 어업하는 사람들도 무섭지가 않는 거야. 이게 가능했어. 그러니까 내 편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것부터 공부했다니까. 아이고야, 왜 안 나오냐? 나와라! 예, 딴 거 들고 있었구나. 중국 거. 요거 보고 이해했고요. 그걸 우리 학교에 맞게 보정한 거고요. 외편은 이거 보정한 거야. 두 개를 다 이해해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걸 정확히 다 이해해서 그들의 문제점도 다 파악하고 거기 측정치 오류도 잡아내고 그걸 우리에 맞게 다시 보정 다 때리고 맞춰낸 게 이거야. 할 말 다 있지.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봤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라니까. 우리 세종. 이때 이순지나 김다음. 이 사람이 아마 세종한테 눈에 들어든 첫 번째 계기가 어렸을까? 이 사람이 과거 때인가? 아무튼 세종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물었을 때가 세종 물어서 서울의 유도를 물어봤어요. 한양 유도가 얼마쯤 될 거 아니? 그러니까 얘가 여러 논거를 대. 이 사람도 천재야, 실제로. 그러니까 논거를 대. 제가 보기에 이런 논거와 이런 논거를 봤을 때 지구 전체에서 서울의 고도는 지금으로 치면 딱 38도. 정확히 맞아. 세종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측정 안 해봤잖아? 하지만 그의 논거에 틀림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중이 쓰는 거지. 우리 맨날 영실만 알지. 이 천재는 잘 모르잖아? 이순지. 아주 천재야. 진짜로. 그 밖 기구로는 한번 들어본 적 있죠? 해시계, 앙부일구, 물시계, 자경루, 그지? 그리고 치국이,
어렸을 때 유인전 때 한번 다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이거 만든 사람 문종이라고 했지? 아들도 천재라고 해? 세종은 진짜 비극이 뭐냐면 아들들이 너무 다 잘난 거야. 그래서 다 갖다 정치 갖다 쓰니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째? 원래 같으면 왕세자 말고 나머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거든. 피바람 부는 거야. 근데 아들들이 다 잘났으니까 아버지가 다 쓰니까 걔들이 전부 다 국정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 욕심도 그럼 욕구도 부풀어 오르지. 너 쥐지고 사라지냐고. 중에 조카 잡는 거지 뭘. 그 때문에 세종이 판 무덤이야. 그리고 세조 때는 토지 측량기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이 아닌 건 딱 두 개지. 천문도. 그건 태조다. 그리고 토지 측량기구는 땅 버는 이야기는 세조다. 그걸 인지 혹은 규영이라 불렀다. 나머지 누구? 다 세종. 15세기 사회가 어떤지 느낌 오잖아. 그게 관학이란 사람들의 특징이야. 이게 가능한 거야. 열려 있는 거야. 왜? 그들은 네 글자에 미쳤다. 이것만 잊으면 돼. 뭐? 부국강병. 근데 처음부터 계속 그것만 외쳐준 거야. 그럼 인식이 달라지잖아. 다르게 보이지?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건 한능검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림들이 자주 나와. 공무원 시험은 이런 게 자주 안 나오고요. 근데 한능검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거든. 한 번쯤 봐두라는 이야기야. 자경루, 치국이, 앞에서도 내가 가려서 안 보였나? 내가 잠깐 또 돌아볼까? 이렇게 혼천이도 봐두고, 하늘 보는 천문기고. 다시, 양부일구, 자경루, 그리고 치국이 봐두시고. 그리고 의학도 보며, 여러분, 이때 의학이 발달했을까, 저조했을까? 과학기술이 발달했어. 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의서도 있고요. 법의학서도 있어요. 여러분, 법의학서는 뭐야? 아니, 사람 죽었어. 사체를 부검하잖아. 그래서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망 추진이 뭔지 타살이면 뭐에서 살이 됐는지 밝히는 게 바로 법의학서지. 왜? 그래야지 오난이 없잖아. 죽은 사람도 오난이 없고, 그지? 범인을 몰린 사람도 오난이 없을 거 아니야. 자, 의서부터 볼게요. 첫 번째가 향약 집성방이야. 왜 향약 집성방이라고 부를까? 가르쳐줄게. 향약이란 말은 뭘 것 같아? 이게 지방 향자야. 어디서 봤을 때? 중국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향약이라 붙으면 다 뭐야? 우리 거야. 중국의 의서는 많아. 근데 우리한테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중국이 우리는 체질이 다르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야? 그러니까 치료법이 다를 수밖에 없지. 두 번째 가장 큰 건 뭐야? 두 지역이 다르니까 나오는 약재가 다르잖아. 풍토가 다르는 거야. 쟤는 이게 좋은 약재 백날 써도 우리 때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 우리한테 맞는 약재가 필요한 거지. 그게 바로 뭐라고? 향약 집성방이야. 처방전. 우리의 약재에 맞는. 우리의 처방전. 그게 향약 집성방.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 뭐 할 수 있겠어? 이제 의약 백과사 만들 수 있겠지. 우리 약재 정리했으면 전체 다 모아서 의약 백과사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름이 의방. 우리 의사할 때 의자야. 의료와 관련된 처방들을 유치, 분류한 거야. 이게 난 유란 말들가 있으면 다 참고로 하면 백과사전 이야기야. 백과사는 분류해 놓은 거잖아. 카테고리를 분류해 놓은 게 백과사전 아니야? 의방 유치야. 의학 백과사. 우리 거 정리한다면 전체를 다. 그리고 법의학서 뭐라 한다고요? 신주 무원록이야. 자, 내가 말했지? 이게 무슨 말이야? 오난이 없어야 한다. 그게 바로 법의학서란 이야기야. 오난이 없애는 게 무원록이 법의학서란 이야기야. 시체도 범인을 몰린 사람도 억울하지 않아야지. 그게 무원록이 법의학서라는 말. 근데 이게 원래는 중국 서적이야. 그걸 우리에 맞게 손본 거야. 다 현지화 시키는 거야. 그게 조선초가 그런 시대라니까. 우리에 맞게. 우리 거. 신주무원록.
인쇄도 잠깐 볼게요. 이제 우리 인쇄 뭐 볼 것 같아? 우리 인쇄 2개 봤지? 고려에서 뭐 봤어? 목판 인쇄 봤지? 또 뭐 봤어? 활판 인쇄 봤지? 목판 인쇄가 근데 치명적 약점이 뭐였어? 대량 인쇄는 좋은데 그럼 소량으로 인쇄하기는? 이 나무 목판에 새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너무 인력 낭비라서.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등장한 게 활판 인쇄로 든 거야. 여러 종류의 책을 소량 인쇄할 때 도움될 수 있게. 그래서 조선 초에는 이런 이 활판 인쇄가 더 발전한 거야. 그래서 먼저 만든 게 활자 만들어야지. 그래서 활자 만드는 게 뭐라 써 있어? 주, 자, 소야. 활자를 만드는 거 주조어니까 주자, 소야. 그래서 여러 다양한 활자체들이 나오는 거야. 태종과 세종기에 걸쳐서 계미자, 가민자 아주 유명한 활자체들이요 만들어지고. 잠깐 이 두 왕들이 진짜 그래서 싸가지가 있는 거야. 왜? 우리 그 먹물들이 갖고 이 지식이나 좀 안다는 인간이 제일 못된 버르장머리 중 하나가 뭐였는 줄 알아? 지식을 지 혼자 독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세종과 세종 그 아버지 아들은 정말 그 지식을 공유해야 된다 생각한 거야. 왜? 그 상강인수도 봤잖아. 일부러 그려줬다니까. 일부러 윤리석이긴 하지만 의도도 있긴 했지만 모두 같이 공유해야 된다 생각한 거야. 훈민정음도 그렇잖아. 우리만 알아서 안 된다야. 같이 알아야 한다야. 그게 훈민정음이야. 아니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인쇄가 돼야 한다야. 그래서 다양한 활자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훨씬 더 활자를 쉽게 문자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활자체가 나온 거예요. 계민에 나온 게 계미자, 가빈년에 나온 게 가빈자. 그래서 이 활자를 붙이는 방식도 바뀌는 거야. 옛날 활자 어떻게 붙인 줄 알아? 낱개 활자를 활판 위에다가 밀랍으로 붙였어. 밀랍으로. 문제는 뭐겠어? 밀랍은 여름에 이 제작할 때 진짜 겨울은 그래도 나 여름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여름은 따뜻하잖아. 밀랍은 쉽게 녹을 거 아니야. 뜨뜻하니까. 물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다가 먹칠하고 종이를 누르면 어째? 같이 눌려버리는 거야. 인쇄 품질이 균일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밀랍 고정을 바꾼 거야. 식자판 조립으로. 그러니까 활자판을 놔두고 활자를 놔두고 그 활자를 나무들을 넣어서 꽉 고정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준 거야. 쉽게 하면 예를 들면 레고라 생각해도 돼. 움직이지 않게 끼워넣기. 식자판 조립.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야.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럼 균일한 인쇄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실제 찍어낸 책의 양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태종과 세종기에 거쳐서 이 엄청난 인쇄의 발달도 보이는 거고. 그리고 병사와 무기도 보이는 거야. 이때 활약이 된 인물. 최혜산. 자, 성씨가 뭐야? 최신지 나도 알지. 누구 아들 같아? 맞아, 최무선 아들이야. 최무선 우리 언제 봤지? 고려 말에 어느 때? 우왕 때. 잘 생각해봐. 우왕 때지. 왜? 홍건정은 다 공민왕 때 이야기고 왜구는 다 우왕 때 이야기야. 유명한 진포대첩 기억나? 근데 그게 이제 외선을 잘 불태우면 좋은데 하필이면 왜구가 다 내린 뒤에 다 내렸잖아. 그 뒤치다거리 이성계 했다고 황산대첩 얘가 같이 봤던 최희산이 늦둥이를 본 거야. 아니 최무선이 늦둥이를 본 거야. 이 늦둥이야. 이게 50 넘어가서 어떤 늦둥이일 거야. 지금도 50 넘으면 대단한데 그 당시에. 그리고 자기의 화포 제작 기술, 화약 제작 기술을 아들한테만 줬어. 아무도 몰라. 책으로 딱 정리해서 아들 손에 딱 쥐어준 거야. 그래서 이 격동계도 최무선 집안은 조선에서 절대 못 건드려. 왜? 건드리면 조선은 화포 제작 기술이 없어져. 이 집안만 갖고 있는 비밀이야. 태종 때도 쓰이고요. 세종 때도 쓰여. 실록에 이분에 관한 꼭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야. 이분 좀 불편한 이야기도 있어요. 특히 변방에 나갔을 때는 변방 근무하기 싫어갖고 근무 제대로 안 오고 파직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이렇게 해석하면 웃겨. 아무튼 이 양반이 몇 번 걸려요. 근무 소월, 군기, 소월, 이런 거, 몇 가지 차이는 몇 번 걸린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파직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방인이 싫잖아. 함경도 올라가서 사군 육진계 처할 때 이야기거든.
어떻게든 이거 때려치려는 거 아니야. 절대로 이렇게 퇴직 안 시켜줘요. 우리 세종 악착가 있어요. 옆에서 파직쇼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 병사가 나와요. 뭐? 화약기술 정리하겠지? 그 세종 때 정리된 거야. 약발 떨어집니다. 그게 그 유명한 총통 능력이고요. 화약기술 정리한 거야. 그리고 우리 세종의 아들로 내가 말했죠. 밀떡이 하나 있다고. 밀리터리 덕후. 진짜 전쟁 너무 좋아해요. 무기 너무 좋아해요. 완전한 반전의 인물이에요. 우리 문종 일찍 죽어가 뭐가 병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지. 문종 되게 반전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라 했어? 미친 듯이 잘생겼다고 해? 중국 기록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라고. 그리고 정말 과학기술도 재능이 뛰어났고요. 행정정보도 기가 막히고 세종의 후반기 업적은 다 이 사람 거라니까. 아버지가 편하게 여러 훈민정음 창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이 아들이 안 받쳐주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야. 아들이 워낙 탄탄하게 아버지 뒤를 받쳐주니까 세종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진짜 행정 능력도 탁월했고요. 그리고 무기도 밀떡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사도 정리하고 동북이잖아. 우리 거지 알겠지? 그럼 우리 거 있으면 다 뭐겠니? 전체로 오겠지. 우리도 그래. 어제 우리 거 먼저 오고 전체로 오고. 그게 역대 병요라고요. 당시 전쟁사 모든 전쟁사를 정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무기도 만들어집니다. 화약 갖고 이제 무기 만들어야겠지? 화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화통군도 만들어지고 태종 때. 그리고 우리 세종 때 제일 재밌는 게 이거 나옵니다. 뭐? 신기전. 이게 뭘 것 같아? 지금으로 치면 로켓포야. 장거리 로켓포라고 진짜로. 장거리를 날아가는 거야. 설마 여기까지 거기까지 쏴대는 거예요? 이게 신기전이야. 로켓포야. 그러면 이제 우리 밀떡이 뭔가 해야겠지. 우리 밀떡이 누구야? 문종. 이걸 어떻게 하겠어? 다연발로 쏴버려야지. 100발 한 방에 쏴버려야지. 이게 화차야. 다연발 폰지 알겠어? 후두두두두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난 이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긴 줄 알아? 임진왜란 이긴 거야. 임진왜란 때 나중에 그 행주대첩 이런 거 보면 우리 행주대첩 승리한 중요한 발판이 뭘 것 같아? 행주대첩 뭘로 이겼다고 그래? 행주침 알아? 그런 뻥이 어딨냐고요. 행주침하는 행주대첩 때문에 나온 소리가 아니야. 실제 행주침하란 말은 임난 선조 때 처음 난 말이 아니야. 행주산태 뭐 이래서 행주침하란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조선 중종 때가 그 이름이 이미 있어. 그리고 말은 행주산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산성이라서 봐봐. 평평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일본이 거의 그때 게임이 7대1인가 병력 차이가 이주모야. 거의 중과 무적이지. 게임이 안 된 게임 전투야. 근데 우리가 완빵으로 깬다니까? 이유가 뭘 것 같아? 이거야. 외놈들 갖다가 다 박살 내버리는 거야. 개량된 화차야. 다른 화차 또 이용했거든. 우리는 그 화약 무기를 기가 막히게 사용한 게 우리야. 임난 과정에서. 이순신의 전술도 다 그거야. 이순신이 임난 때 무슨 칼 들고 외놈들하고 배에 올랐다. 이야! 이게 왜곡이야. 이순신이 얼마나 현명하고 영리한 사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데? 쟤는 사거리 짧은 조총이고 우리는 뭐 사거리 긴 화포인데 어디서 싸워야 할 것 같아? 멀리서 거리 두고 저쪽을 박살내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걔들은 배가 어떻게 돼 있는데 밑바닥에 뼈 쪽에 우리는 판옥선 평평해. 부딪히면 누가 불리해?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지. 부딪히면 이 뼈 쪽 안에가 불리한 거야. 우린 평평해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멀리서 쏘고 근접전은 무조건 부딪히고 치고 나가는 거야. 깨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전술이야. 저도 임난 당시 이순이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맞아. 미안하지만 거북선 아니야. 거북선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제일 큰 게 판옥선이야. 주 무기는. 그 판옥선이나 뭔가 위에
송선도 송곳받고 막 이런 게 거북선일 뿐이야. 무게도 이해가시죠? 그리고 거북선, 제일 당혹스러운 건 거북선은 이순시대 처음 개발된 게 아니다. 원래 태종 때 이미 있었던 거고 그걸 임난 때 갑자기 그 친구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걸 개량한 친구가 있는 것 뿐이에요. 처음 개발은 태종이고요. 그리고 거북선 실제 모형은 현재 모릅니다. 더 황당한 건 왜 임난 때 거북선 현재가 남아있는 게 없고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북선 모습은 정조 때 만들어진 거북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난 때 거북선은 우리는 모릅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북선은 정조 이후의 거북선입니다.